지난번에 차전차피에 대해서 한번 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PPT로 만든 이유는 사실 글쓰기가 너무 싫어서 있는 걸 갖다 그냥 심어놓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봤고요. 유식해요.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 제품에 대해서 좀 많이 등한시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유산균이라는 거가 지금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도 매출 3위에 지금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에 의해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 사실은 제품 비교를 몇 가지 해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해갖고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 자체 내에서만 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인데요. 이 이름 안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유산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장에 살고 있는 균들로 적정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는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는 의미고요. 시각처가 인정한 유산균의 기능을 보면 유산균의 증식, 그 다음에 유해균의 억제, 배변 활동에 원활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세 가지를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를 시키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유산균이 왜 중요할까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장내 유해균이 증가를 해서 그 모든 면역 활동이라든지 모든 신체의 신진대사를 되게 안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갓 태어난 모유를 먹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분병균 중에 90% 이상이 비피도스균이랍니다. 근데 그게 대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갓난아기들을 보면 면역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거의 병원을 안 간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장 속에 있는 그 비피더스균 때문에 그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유산균이 이제 갑자기 대두가 된 것이고요. 유산균의 유래를 보면 1958년에 파스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미생물이 발견이 된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보통 유산균 들어있는 요구르트를 보면 이 과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1907년에 레치니코프라는 그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를 많이 하는.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락토바실러스로 발효된 발효유를 섭취를 해서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장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장수까지 이루어진다는 걸 밝혀내면서 사실은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의 장 속의 이제 기능을 따져보다 보면 왜 유산균이 좋은가를 따져보면 유산균은 섭취가 돼서 장에 도달하여서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일컫고요. 이 유산균이 들어가면 장 점막에 생육하는 유산균은 젖산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그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준답니다. 그 산성으로 만들어준 그 이유가 뭐냐면 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없애는데 산성으로 다 없애주는 기능을 하고요. 반대로 유익균은 산성에서 생육이 굉장히 잘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산균이라는 건 먹어서 장 속을 산성화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생물인 것입니다. 저희 이제 그 애터미 친생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를 보면 이렇게 12가지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유산균의 종류인데요. 사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아이템이 뒤에 이제 끝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리우스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장내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는 크게 락토바실러스균하고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두 개로만 나눠져서 그 두 개가 모든 기능을 거의 다 하고 있고 대표적인 아이템인데요.
그 중에 락토바실러스라는 거는 젖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장균이라고 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비피더스균을 얘기를 해서 대장균에 그 포함이 되고요. 그 배변 활동을 강화시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보통 듣고 있는 식교 유산균이라는 거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거에 플러스되는 여기서 변종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는 모든 유산균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산균의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의 기능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들은 많이 차이는 나진 않는데 거의 비슷한 거지만 조금씩은 다 다른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균들을 섭취할수록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그 유산균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중에는 락토바실리우스 아시도필리우스 DDS1이라는 이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 UAS 랩스라는 그 유생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 젖산균이라는 락토바실리우스의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슈퍼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에 좋으냐면 쉽게 얘기하면 락토바실리우스가 큰 폭이고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게 엑시도필러스라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DDS라고 나가서 점점 강해진 건데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보면 특이한 다른 것하고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 아시도필린이라는 이게 이제 젖산에 관련된 그 산성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방출을 해준다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를 더 많이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산성이 굉장히 강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서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내려가는데 이 안에 있는 음식물을 녹이는 산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코팅을 하지 않아도 이게 장까지 내려가서 도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 강하고 그 외부 온도나 습도에 강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 우리가 예전에 먹을 때는 요구르트 같은 걸 섭취했기 때문에 그건 친생이 아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려고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건 다 친생, 생유산균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온도나 습도에 굉장히 환경에 강하기 때문에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고 장까지 오래 내려간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슈퍼바이러스라는 의미의 DDS1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어디다 넣었는데 이따 나오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산성이 강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나라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그 좀 비싸다는 존에는 전부 다 이거를 쓰고 있어요. DDS1이라는. 그리고 그 비싸서 DDS1을 안 쓰지만은 같은 브랜드에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유산균에는 전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피도 그 박테리움에 들어가는 게 DDS1균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모든 이런 김치 유산균, 저희 나라 거 같은 경우는 한국산 유산균이라고 해서 김치 유산균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아까 내가 같은 얘기인데요. 의학적으로 가장 널리 연구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젖산의 아까 DDS의 그 균에 대한 건데요. 소화 기능을 돕고 유해균과 싸워서 장 건강을 통한 면역력 강화를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 B, 그 엽산과 우유를 소화시키는 락타제 요소를 생성하는 등 우수한 그 기능이 인정이 되어서 그게 이제 특허로 인정이 된 아까 DDS라는 게 또 다른 의미로 특허를 발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락토실 바이러스 엑토시의 DDS1균은 에시도필린 아까 얘기했던 그 산성을 많이 받아서 박테리오시냐는 천연 항균 물질을 분비하여 장내에 유익균이 잘 자리
잡기 위해서 유해균들을 몰아내는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균 중에서는 DDS 균종이 면역 체계를 강하고 배변 활동을 굉장히 유일하게 하는 굉장히 좀 독보적인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에타미 프로바이오틱스 그 침생 유산균에는 그 카나다 로세사의 프로바이오캡 특허 유산균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프로바이오캡이라듯이 코팅을 하는 겁니다. DDS1을 써서 장까지 내려가는데도 사실은 많은 균들이 내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코팅을 입혀서 그래서 산에 녹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이 카나다 로세사의 이 특허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산균의 거의 대부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특허 기술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거를 그 전달을 하다 보면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느냐,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 프리바이오틱스가 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그 장에서 자라면서 유익한 박테리아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들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유산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피더스균과 젖산균, 아까 얘기했던 비피도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젖산균, 락토바실리우스 저희 그 대표적인 두 개죠. 거기에 대해서 들어져 있가 대표적인 아이템이고요. 이 박테리아들은 소화를 돕고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켜 면역력 강화를 시키는 등 인간의 건강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들 유산균에는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콜로스트리디움 등의 장내 유해균, 이게 유해균의 대표적인 아이템인가 봐요. 생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으면 판별하시다 보면 프리바이오틱스가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생장을 촉진하거나 활성화시키는 식물 속의 성분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사실은 별게 아니고 식이섬유.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식이섬유하고 그 식이섬유로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는 그곳에서 사는 유익균이 먹이가 되는 물질. 그리고 그 외에도 프락탄, 갈락탄 등과 같은 올리고당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먹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무슨 유산균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식이섬유하고 올리고당이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희 거에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부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그 차점자피를 할 때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푸른이라고 왜 그 변비들 있을 때 많이 먹던 자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식물성 프루아제, 그 다음에 올리고당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유산균에 줄 때 분말 들어가 있고 난소화성 말토텍스트린, 이 모든 것들이 다 식이섬유하고 올리고당이거든요. 이게 그 실제 저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전달하실 때 너희 건 왜 프리바이오틱스가 없냐 그러면 이 부재료에 다 들어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대장까지 살아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대장에 있는 것들이고 그 저희 유산균들이 내려가서 이 식이성분들을 먹으면서 활동을 하는 먹이가 되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이라는 데가 굉장히 웃기는 거더라고요. 장이 제2의 뇌라고 해서 장 건강은 몸 전체의 건강을 체크하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100조 마리 이상의 균이 살아있답니다. 저희 뱃속에. 그래서 그것들이 소화 기능과 면역 체계 강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면역 체계의 70에서 80%가 장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장의 세계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답니다.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개발해야 될 것도 많은데 장내에 약 100조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좋은 거를 생각해봤자 100억 개 정도밖에 우리가 섭취를 하지도 못하고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0,000분의 1 정도밖에 모르는 것이고요.
몸속에 있는 균종을 보면 약 1000여 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산균의 개수는 20종 미만이랍니다. 그렇다 보면 아직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의 환경을 굉장히 깨끗이 하고 좋은 균을 많이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상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의 감염, 질병,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내 유해균으로부터 장내 유해균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적절한 식이섬유소 공급이 꼭 이루어져야만 장의 환경을 좋게 되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건강한 장 속에 있는 유산균 한 마리가 하루에 번식하는 2,500억 마리로 증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신에 장 환경이 굉장히 좋았을 때. 근데 굳이 유산균을 많이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유산균을 사실은 유산균을 한번 먹으면 길게, 그러니까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5일 정도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활동을 한답니다. 굉장히 장이 깨끗하고 좋다라는 환경 내에서는. 하지만 그게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일일 권장량을 해서 매일 먹게끔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봤자 이 장내 환경이 너무 엉망이라면 유산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그 활동을 하는데도 되게 무리가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장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도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차전자피 식이섬유와 꼭 같이 복용을 하는 것이 프로바이오 유산균의 먹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차전자피 같은 경우는 저희 장에 보통 걸레질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장 속의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두 개를 같이 복용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이번에 공부한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